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위기에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정말 감사한 인스타그램 DM 하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애님.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어서 DM 드립니다. 저는 결혼 준비로 우연히 희애씨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똑부러지셔서 꿀팁들 굉장히 도움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봤는데 저랑 되게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삶의 굴곡짐이 비슷하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쭉 정말 긴 장문의 DM을 보내주시면서 말미에 약간의 TMI인 것 같기도 한데 저와 비슷한 점이 많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해서 왠지 MBTI도 비슷할 것 같아요. MBTI 채널에서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저한테 이렇게 긴 장문의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MBTI가 워낙 인기고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에서 MBTI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채널에서 여러분한테 MBTI, 저의 성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MBTI와 함께 제가 올해 30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30이 되고 나서 그리고 6개월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30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 깨닫게 된 것들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MBTI, 저의 성향들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MBTI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BTI는 E는 이성, I는 감성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 알파벳에 부여되어 있는 성격의 유형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긴 설문에 따라서 답을 내리고 나면 이 알파벳 조합으로 16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한 가지의 조합이 이렇게 도출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 하면 다 10번 똑같은 게 나오는데 할 때마다 또 다른 유형이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 ESTJ, 사업가형이라는 유형이 나옵니다. 이 ESTJ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있다. 실질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며 일을 조직하고 계획해서 추진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타고난 지도자로서 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하고 결정하는 이행 능력이 있고 속단속결하는 경향이랑 지나치게 업무 위주로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간 중심의 가치와 타인의 감정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일반적인 특성이랑 개발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제가 30이 되고 나니까 30쯤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인생 아닐까 이런 좀 느낀 점들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30이 되고 나서 보인 것 첫 번째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이 되고 저의 20대를 쭉 돌아봤을 때 진짜로 20대의 내가 나의 현재를 만들었구나. 지금 30살 희애의 모습은 20대의 내가 쭉 살아온 모습들이 축적되어서 현재의 내가 나타난 거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에요. 어떤 특성들을 바탕으로 20대를 보냈냐면 감정이 잘 드러나서 직설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맞아요. 저는 일단 감정이 얼굴에 굉장히 잘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게 감정을 내가 정말 자본주의 프로다운 모습으로서 감춰야 되는 순간이 있고 굳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표정을 감춰야 되나? 진짜 싫은 거는 드러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리 어른이어도 정말 어른답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내가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있었어요. 언어로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더욱 말을 조심하는 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말로써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의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20대 초반에는 좀 더 친해지려고 오히려 괜히 왜 남자애들이 하는 방식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괴롭히듯이 이렇게 짓궂은 단어로 놀린다거나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어색한 분위기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20대에 깨닫고 30대가 된, 30이 된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ESTJ, 솔직하고 화끈하다. 화끈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기를 잘한다. 이거는 정말 무조건 맞아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생 뭐 이럴 때부터 이미 나서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발표하는 거 막 여러 명 손들었으면 내가 막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손 더 높이 들고,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라든지 대외 활동을 할 때도 꼭 내가 뭐 한 개라도 더 하려고 정말 소위 말하는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성향들이 현재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제 앞에 누군가가 있고 식구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서고 사람들 앞에 나를 보여지는 걸 내가 두려워하고 싫어했다면 유튜브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제가 엔잡러로서 뭐 강사라든지 혹은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것 역시 그런 것들 역시 전혀 할 수 없었겠죠. 확실히 20대의 제가,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나서기를 좋아했던 이런 성향들이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30대에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두 번째가 확실히 30이 되면 체력이 저하된다 인데요. 이게 저는 원래 조금 저질 체력이에요. 조금 마른 편이었고 평생을,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게 마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 없이 그냥 마르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저여서 막 되게 길게 오래 걷지 못하고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이 저인데, 그게 그냥 20대 때는 견딜만 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영양제 같은 걸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아도 그렇게 먹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29, 12월 31일에서 30, 1월 1일이 되는 딱 12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체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된 건 당연히 아닌데, 30이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 부족으로 집에 있는 일이 많고 그랬긴 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에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휴일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잘 즐길 줄 알고, 집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 내 스스로 자기 개발이나 혹은 다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제가 되었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30이 30대가 되고 나서 사람을 만날 때 진짜 내 한정된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만나지 않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피곤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투자할 시간조차 부족한 요즘에 만나는 너는 진짜 찐 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30이 되고 나서 정말 영양제도 많이 먹게 됐고, 그리고 평생 운동을 막 엄청 귀찮아하면서 숨쉬기만 했던 저였는데, 요즘에는 좀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도 하고 좀 필요성을 계속 느끼는 것 자체가 이 에너지의 한정된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사람들을 만난다,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건 정말 내가 마음이 내키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밥 한 번 먹어요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했고, 굳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새 사람을 사귀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굳이 내키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도 자주 나갔어요. 근데 30이 되고 나서, 그리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 사태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약속을 잡는다거나 약속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주장이 강하고 나서길 좋아한다. 네, 맞습니다. 주장이 강하고 나서는 것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 객관적이며 분명한 규칙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일을 추진하고 완성한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규칙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이야 제가 프리랜서니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남들까지 움직여야 되고 내 스스로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막 큰일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 다닐 때에는 정말 막 아파서 이렇게 반차 낸다거나 반반차를 낸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지각한 적 없고, 규칙을 딱 지키지 않으면 되게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때를 또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학생 때도 지각한 적 없었고, 제가 대학생 때 올 A+, 이런 성적을 학기에 받을 수 있었던 건 지각하지 않고 교수님한테 근면 성실한 학생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지에도 나와 있는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분명한 규칙을 중요시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감성적인 사람보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집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긍정하게 되면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진짜 타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더라도 좀 찝찝함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혼자서 일하기 싫어한다. X. 30살이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거, 진리 깨닫게 된 거. 세 번째는 결국 인생은 각자 도생이다 라는 건데요. 각자 도생이 결국 인생을 각자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늘 함께여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처럼 저 사람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파생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각자 도생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모두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결국 걸어가는 것이다. 그냥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걷는 거를, 걸어가는 걸, 뛰어가는 걸 누가 대신해 줄 순 없죠. 근데 대신에 평행선에서 내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 줄 수는 있어요. 부부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코워커라고, 동료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합으로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는 있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서로가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각자 도생. 일을 잘 해놓고도 존경받는 일이 드물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저는 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막 엄청 어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생각보다 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어필하거나 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부풀리거나 이런 사람은 못 돼요. 성격상.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또 단체 생활을 해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을 잘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부풀리거나 혹은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PR을 잘하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존경을 받지만 정작 그냥 묵묵하게 일만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시간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검증이 되긴 하지만 단기간에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우대를 받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곰 같은 사람이.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를 알아봐주고 야, 너 그때 일 진짜 잘했잖아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결국 내 사람, 나와 함께 갈 사람들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에서 분위기보다는 목적의식을 중요시한다. 이거는 좀 반반인데요. 목적의식을 중요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해내고 싶어 하고 100%, 120% 해내고 싶어 하는 건 맞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처져 있다거나 혹은 서로가 좀 어긋나 있다거나 그런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풀고 가고 싶어 하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항상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좀 축적이 되었으면 어느 순간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다음, 경영자적인 재질을 가졌다. 20대의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쭉 살아오면서 20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임은 맞지만 훌륭한 리더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경영이라는 건 그 일도 잘 해야 되지만 사람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리더적인 자질, 재질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번 시작한 일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다. 네, 끝까지 하지 않으면 되게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대신에 딱 한 번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라고 생각할 때는 또 확실히 딱 끊어내는 손절을 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전철을 탈 때도 어느 칸에 타야 갈아타기 편한지 계산하고 탄다. 100%, 200%, 300% 맞습니다. 그 어플에 보면 그 어느 칸에 타야 빨리 내릴 수 있고 어느 칸에 타야 내가 다음 호선으로 빨리 환승할 수 있는지 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급하게 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칸을 찾아가지고 어플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가서 타는 편입니다. 예약과 계획의 생활화 맞습니다. 누굴 만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누굴 만났는데 어떤 맛집을 가기 위해서 계속 웨이팅을 하는 거에 시간을 쏟으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가려고 계획, 몇 시에 만날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하는 편이고 제 스스로도 전날 밤이나 아침에 그 다음 날, 그 당일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좀 많이 불안하고 되게 헛되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학생 때도 그랬고 특히나 20대 때는 더 이상 이제 학생으로서 부모나 교사에게 내가 케어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내가 정말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스케줄러나 메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스케줄러나 다이어리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종종 계속 공개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분단위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따로 종이는 쓰고 있지 않고 저는 헤일리 데이즈라는 유튜버님의 다이어리를 돈 주고 구매를 해서 아이패드의 굿노트 양식으로 작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력과 창의력이 부족하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저는 왜 우리 장명 굉장히 잘 한다거나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 ESTJ의 E가 이성적인 거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아마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새로운 걸 생각해낸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고, 옛날에 20대 때 제가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크리에이티브해졌지만 그때에도 대학생 기자로서 혹은 서포터즈로서 많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냈어야 됐는데 저는 그런 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좀 행동적으로 실행적으로 커버를 하려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 유튜브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뭔가 막 화려하거나 크리에이티브하거나 색감이 화려하고 멋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은 말이 빠르고 걸음이 빠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말은 지금도 빠르고요. 걸음은 지금은 빠르지 않아요. 말은 옛날부터 빨랐어서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 수능 치고 나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워낙 그때도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점장님이 맥도날드에서 가장 바쁜 시간대가 11시부터 2시,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2시 런치 타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저를 배정을 하셔가지고 말 빨리빨리, 업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거의 런치 타임 전담 알바로 이렇게 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걸음은 정말 많이 느려졌고 이제는 거의 빠르지 않아요. 이게 거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걷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저희 짝꿍님이 걸음이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맞춰서 걷다 보면 이렇게 느려지게 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음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걷고 그들과 공존하다 보니까 이런 걸음걸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30이 되어서 느끼게 된 것, 알게 된 것 네 번째는 사람이 자산이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은 각자도생이다 라는 것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각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함께 옆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이제 병행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한 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기쁠 때에도 정말 진심으로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진짜 박수 쳐주고 같이 행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너무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하객들이 400명이 넘게 왔거든요. 굉장히 큰 홀에서 했는데도 거기가 꽉 차서 추가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을 만큼 정말 저와 짝꿍님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때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일례인 거고 이런 공식적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내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때때로 너무나도 큰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 혹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 그 어떤 사람이든 내 사람이 그 시기마다 적어도 한 명씩이라도 남았다면 나는 그 시기를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공기업을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정말 소중한 동기들이 남았고 은행을 퇴사를 했지만 그때 사귄 친구가 동기가 남았고 그리고 반드시 친구가 아니더라도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어른, 제가 조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지인이 곁에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것들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람이 자산이다라는 거는 거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사람들한테 잘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때때로 갑자기 이렇게 문득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얘가 갑자기 연락했네. 갑자기 뜬금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손을 내밀므로써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때때로 누군가가 떠오르고 이렇게 문득 스치는 생각에 누군가가 지나갔다면 놓치지 말고 기억해 놨다가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면 또 나의 자산들을 더 이렇게 탄탄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그런 기억들이 잔상이 좀 종종 남아있으면 갑자기 화가 팍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배하려는 성격은 있어도 양보는 잘 하지 않는다. 아니, 저 양보 잘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동시키기보다는 이해시키기를 원한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업무적인 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맞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그를 감동시키는 것도 저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감동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외출 시에 꼭 메모를 한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외출해서 뭔가 어디 들렸다 와야 되는데 빼먹고 온다거나 혹은 뭔가를 사먹고 사지 않고 온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케줄러에 적거나 혹은 이렇게 메모장에 꼭 메모를 해두었다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피곤하다. 20대 때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1분 1초를 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제가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초조했던 항상 바쁘게 살아왔던 저였기에 지금까지의 이력, 경력이 쌓일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여유라는 게 정말 값어치 있는 거구나. 여유 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삶의 덕목이다라는 거를 요즘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그리고 ESTJ 유형들이 개발해야 할 점으로 지나치게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일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가족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진짜 30이 되고 나서 부모, 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전화 진짜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이제 상을 겪는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당장 나에게 저런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나의 가족들도 당장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잘 하자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 중심인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좀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종종 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물론 메모를 정말 많이 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만 종종 팍 급하게 결정 내리는 순간은 또 옆에 짝꿍님이 이렇게 중재를 시키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은 해주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조금 한 번씩 더 곱씹는 노력은 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타인의 정서적인 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많이 정서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서로서로 어울려가는 삶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ESTJ, 저의 MBTI 사업가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고 제가 30이 되고 나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남았죠. 제가 30이 되고 나서 느낀 점. 마지막은 30살이라고 다르지 않더라입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10대에는 20살이 되면 되게 어른이 된 것 같고 20대에는 30살이 되면 뭐든지 다 안정화가 되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30살이 된 현재의 저는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아직도 마냥 어린 것만 같고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처럼 여전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용을 쓸 겁니다. 다만 20대 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 일만이 최선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대의 내가 만든 현재의 내가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살에도 다르지 않게 늘 노력하는 내가 되려고 한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머지않게 이렇게 분위기 편안하게 또 한 번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